한국 최고의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인 박근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74년 첫 번째 아내 김은경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1940년 6월 7일 전라북도 전급에서 태어난 박근형은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기부터 한국 무대와 스크린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김은경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5년 중앙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그녀의 죽음이 마치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었다고 공유했습니다. 장례식 후 긴 밤에 그는 서울의 작은 집에서 혼자 앉아 결혼 사진을 보며 사랑하는 여자를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울었습니다. 상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들 박상훈을 혼자 키워야 했을 때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후 이경자와 재혼하여 박재은이라는 딸을 낳았지만 김은경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는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그의 삶과 행동에 깊이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 고통은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소중히 간직할 기회가 없었던 순간들에 대한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형은 결혼 초기에 국립극장 업무로 너무 바빠서 리허설과 공연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은경이 한강 산책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그녀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이 슬픔은 그의 영희 생활 내내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깊은 배역에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었지만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여러 번 눈물을 흘리게 하는 부담감이기도 했습니다. 스크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조차도 그는 김은경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할지 항상 궁금해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근형의 연기 생활은 60년이 넘는 여정으로 굵직한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가 뒤섞인 여정이었습니다. 1963년 KBS 제3기 공채 오디션에 합격한 그는 1964년부터 1607년까지 국립극장의 주요 무대 배우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68년 인민극장에서 열린 연극 실바늘의 움직임에서 금호봉 역을 맡아 비평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1969년 이성구 감독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지하실의 7인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그의 영화 경력은 1974년 영화 화가 이중섭에서 화가 이중섭 역을 맡아 대종상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배역은 그의 재능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려운 초기 시절을 항상 지지해준 김은경 감독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했습니다. TV에서는 주몽, 불꽃놀이, 미녀와 못된 사랑, 외과 의사 봉준호, 그리고 최근에는 2024년 미녀와 낭만남에 출연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주몽에서 해부루 역을 맡아 2007년 AMB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선과 악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3년 리얼리티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는 베테랑 배우 이순재, 신구, 백일섭과 함께 프랑스, 대만, 스페인 배낭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7부작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청춘 중심의 연예계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국민 할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서진을 협박하는 장면에서 보여준 그의 진지함과 유머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70년대 KBS에서 해고당한 일이었습니다. 재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작진과 방송국 관계자들을 거침없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연기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며 서울 거리를 헤매던 날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그가 주연을 맡았던 1983년 영화
불꽃의 딸들이 기대했던 흥행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시사회 후 그는 텅 빈 극장에 홀로 앉아 실망과 압박감에 울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그를 여러 번 눈물 짓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대본을 외우느라 밤을 새웠지만 감독으로부터 감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6년 촬영 중 감독으로부터 우는 장면을 20번이나 다시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무력감에 지쳐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그를 모든 역할에 진심을 다하는 헌신적인 배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근영 감독이 항상 갈망해온 것은 단순히 상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연기의 예술성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연기력뿐 아니라 풍부한 감정으로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배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1974년 대종상 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은 그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차인표, 류승범 등 후배 배우들이 그의 진지한 연기에 찬사를 보냈을 때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기 때문에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의 희생 장면은 많은 관객을 울렸고 관객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는 그에게 계속 헌신하는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연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합니다. 2000년 중앙대학교에 재학 및 졸업한 후 그는 예술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국립극장 초창기부터 윤봉춘, 김기영 등 유명 연출가들과 작업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테크닉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장려하는데 이는 그가 KBS에서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또한 그는 텔레비전과 영화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연극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2023년 멋진 인생과 같은 새로운 연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연극계를 살리고 있습니다. 젊은 관객들이 그의 연극을 보러 와서 박수를 치는 것을 보는 것은 그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으며 그는 항상 오래도록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박근영의 삶에서 격동의 한 장이었고 큰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김은경과의 첫 번째 결혼은 감동적이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5년 박근형은 국립극단 연습생이었고 김은경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직장인이었습니다. 연극과 음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사랑이 꽃피었고 1967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김은경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행복은 짧게 끝났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몇 달을 그녀와 함께 보냈지만 1974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언젠가 밤마다 그녀의 무덤 옆에 앉아 그녀에게 온전한 삶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슬픔은 누그러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1975년 그는 친절하고 이해심 깊은 초등학교 교사 이경자와 재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에게 새 집과 딸 박재은을 가져다 주었지만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김은경을 대체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 아내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경자는 인내심과 사랑으로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지만 그는 여전히 김은경을 잊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슬픔은 아들 박상훈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그를 비난했을 때였습니다. 1980년대 영화 작업으로 바빴던 상훈은 아버지와의 거리를 느꼈고 긴장된 대화는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에 그를 울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경자의 사랑과 아이들의 성장은 그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그녀에게 항상 감사했습니다. 박근영 감독의 비극적인 죽음은 허구의 시나리오대로 2025년 11월 11일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영화에서 마지막 배역을 맡은 지 몇 주 만이었습니다. 그의 부고는 조선일보부터 KBS까지 한국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시청자와 동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60년이 넘는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이었던 그에게 그의 죽음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11월 15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고 이순재, 신구, 김수미 등 동료 배우들과 나영석 감독, 그리고 열혈 시청자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영화 화가 이중섭의 이중섭 역부터 꽃보다 할배의 코믹 연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영희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나는 배역을 통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의 명언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에서 아들 박상훈 씨는 아버지로부터 인내와 열정을 배웠다는 감사를 표하며 감동적인 추도사를 남겼습니다. 딸 박재은 씨는 아버지가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삶에서 겪은 상실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진 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촬영장에서 아버지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영석 씨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꽃보다 할배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실 앞에는 국화꽃과 감사장을 든 관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의 유해는 다른 한국의 문화유산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추모비에는 마음을 가진 이야기꾼 박근형, 영원히 불멸하리라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근형 씨의 아내 이경자 씨는 장례 후 한겨레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자신을 울렸던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큰 슬픔은 김은경 씨의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꿈에서 김은경 씨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리는 밤도 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버지로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특히 박상훈이 너무 바쁘다고 비난할 때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